예. 김용모 아트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만나뵈서 예. 반갑습니다. 아니, 2달 된가 했는데 가면 놀러 오셨는데 예. 직접 이 방문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서 주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예,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보니까 이 그림이 있는데요. 예. 이 그림을 어떻게 구성하게 됐나요? 모든 그림은 뭐냐면 작가가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내가 꿈을 꾸고 있고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갖다가 표현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사는 이야기듯이 희망을 꿈꾸며라고 하면서 이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겨울 동안에 제가 그동안 굉장히 아픔과 시련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살이 쪄서 보니까 아픔을 안 느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체질적으로 이게 거짓말이지만 스트레스로 해서 더 먹어서 그러는지 하여간 이 심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풍만하지만 심적으로는 굉장히 아픔과 현실 속에서의 어떤 힘듦을 하다가 작업을 갖다가 한동안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시 나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요번 테마를 갖다가 올해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작업을 했던 게, 제가 늘 하던 것은 사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희망을 꿈꾸며 앞으로 난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서 작업을 임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현실로서 이렇게 드로잉을 직접 이렇게, 드로잉 하신 그렇죠. 거예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밑그림도 수백 장 정도 예. 또 해보고 그렇게 한 것 중에서 요번에는 이런 스타일로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된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희망을 꿈꾸며로 해가지고서 시작을 했지만 이 작업의 마지막 제목은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걸로 제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들고 나서의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 건 작가의 몫이고 자식과 같은 거기 때문에 항상 명칭을 붙여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희망을 꿈꾸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태교를 하듯이 하고 바깥에 나왔을 때는 희망을 노래해서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잘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서 그리고 이 겨울에 제가 주로 이 매화를 많이 그리는 이유가 매화인 것은 그 힘든 겨울을 인내하고서 꽃을 피기 때문에 제가 이 꽃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남들은 이거 어떤 꽃인지 생각을 하지 못해 제 나름대로는 매화꽃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 고고하고 그리고 그 힘듦을 이겨냈을 때 그런 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 나름대로서는 그런 저의 삶 속에서 저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꽃을 피우면서 살고 싶다라는 희망과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덧칠을 많이 해가지고 예. 좀 작품이 좀 독특한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은 밑작업을 먼저 할 때 이 밑에 발린 작업은 여기에 굉장히 두툼하게 어떤 마테리얼가 많은 이유는 이것은 그 테라코타라는 건축 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젤 미디움이라는 걸 섞어가지고 발라서 그것을 말려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덧칠을 하고 그리고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터치를 입혀가면서 만들어진 작업입니다. 이거 전시에 내놓을 작품인가요? 예, 이제 어떤 전시회든 무엇이 있든 이제 관객에게도 이제 또 한번 선을 보여야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어떻게 전시에 내보내겠다고 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의 또 작업이 나온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황하님이 이런 작품이 언제 이렇게 빠지게 됐나요? 다양한 장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런 패턴으로 언제부터 그리게 됐나요? 이런 식의 작업은 약 2001년도서부터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작업은
어떤 입체적인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은 작업을 해놓고서 보관하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가 했었던 작업들은 뭐 14m, 18m 이런 정도의 작업들이 많았었는데 그러한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어디다 보관하기가 너무도 보관할 장소가 너무도 협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평면적으로 현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1년부터 이런 작품을 그렸다면 2001년 이전의 작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 전에 작업들은 이것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89년도서부터 제가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93년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작업들은 이렇게 입체적인 작업, 김치병이라든지 술병이라든지 이것은 90 몇 년도에 93년도인가 5년도쯤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때 개인전을 미술회관에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작업들이 굉장히 입체적인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관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 길이가 18m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의 작업이 전부 다 이렇게 큰데 이거를 보관을 하자니 너무도 보관하는 장소가 힘들어졌던 겁니다. 지금은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겁니까? 이게? 예, 지금은 그러니까 실물 작업이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사진으로만 지금 남아있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실물적인 작업은 있죠. 이러면서 이제 보관이나 여러 가지 어떤 뭐 사항에 따라 이렇게 작품으로 전환을 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할 때는 주로 어떤 뭘 들면 추구하고 싶은 그런 세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건 보다시피 전부 다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뭐냐면 이 김치병이라든지 제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저는 제가 살아가고 있는 마운드리에 있는 모든 재료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술병이면 제가 먹었던 술병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김치병에다가 물건을 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보게 되면은 내 삶의 거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그렇듯이 제 작업의 모티브는 저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는 이야기 다시 어쩌고저쩌고 하고 계속해서 자식들이 태어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김가이듯이 저의 그림에는 사는 이야기라는 것이 꼭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